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수진입니다. 듣기론 우리 준영을 사위로 반대했다면서요? 네, 우리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신중히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수진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아들을 반대할 수 있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제 수석 디자이너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집안일하고 디자이너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준영이 할머니도 계시고 준영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만큼 매주 할머니를 찾아뵈어야 할 텐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수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테니 이제 새아가라고 부르마. 새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우리 아들보다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지는 않겠지? 남자는 집에서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따라 기가 사는 법이니까 잘 생각해봐.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벌써부터 말대꾸하려고 하네. 요즘 애들은 꼭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더라. 시집와서 조금은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소박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박정희입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최근에 딸이 결혼했어요. 우리 집을 딸에게 주고 우리 부부는 전원주택에서 살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생겼어요. 결국 딸아이가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결혼이란 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박정희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1955년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남 오녀 중 차녀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가족의 큰 버팀목이 되어야 했죠. 언니와 함께 새벽부터 밥을 짓고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고 빨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도 정희는 불평 없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언니는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위로였습니다. 언니는 가끔 농사일 중간에 그녀를 데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모양을 맞추곤 했습니다. 언니의 격려는 정희가 지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언니는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19살 되던 해 시집을 갔습니다. 언니가 남기고 간 손수건을 꼭 쥐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정희에게는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언니의 역할까지 맡아 집안을 책임졌습니다. 그녀의 손재주는 점점 발전했고 어머니의 칭찬은 정희의 작은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희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서울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엄마, 제가 서울 가서 돈 벌어 올게요. 동생들 학교도 보내야 하잖아요. 서울역에 내린 정희의 눈앞에는 복잡한 거리와 시장 골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차 경적과 상인들의 외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정희는 소개받은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손을 찔리고 실이 엉키는 일이 잦았지만 날마다 익숙해지며 손재주는 점점 빛을 발했습니다. 정희 씨 손놀림이 정말 빠르네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임의 칭찬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숙사에서 남은 천 조각으로 작은 옷을 만들어 보며 꿈을 키워가던 정희는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새로운 직원 민호가 작업장에 배치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성실한 태도에 그는 정희의 관심을 끌었고 점심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진심 어린 응원으로 정희의 꿈을 격려했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변을 걸으며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부족하지만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야말로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고향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 민호와 정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동대문 시장의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디자인한 옷은 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호는 가게를 운영하며
정희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정희는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옷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가게와 가정을 돌보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태어난 후 큰언니의 도움을 받아 가게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수진이를 맡아줄 수 있어?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언니의 헌신 덕분에 가게는 번창해 결국 수진이를 다시 데려와 가족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손재주를 뽐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옷을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정희는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딸이 자신의 꿈을 잇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뒤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딸의 꿈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파리에서 유학을 마친 수지는 유명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고 꾸준한 노력 끝에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카페 운영하는 준영 씨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연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엄마는 많이 실망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디자이너인데 겨우 동네 카페 하나 운영하는 사람과 만나니? 엄마, 준영 씨는 정말 성실해요. 누구나 성실하지.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는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하고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됐잖니.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이해해주고 보조해줄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저를 믿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잖아.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니? 수지는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준영 씨를 만나주세요.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준영은 수진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커피와 디저트를 들고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디저트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대단한 건 아니었잖아요. 동대문에서 시작한 것처럼 준영 씨도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영 씨를 정말 좋아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준영은 매주 수진의 부모님을 찾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호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마당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도와주며 그들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정희는 준영이 수진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준영이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웃음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정희와 민호는 그가 좋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생각보다 괜찮네.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수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준영 사이에서 느꼈던 부담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몇 주 후 준영은 다시 한번 수진의 부모님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수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수진이와 함께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 네 진심을 알겠다. 우리 수진이를 잘 부탁한다. 그 순간 수진과 준영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미소 짓고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랑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 날 두 가족은 약속된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방 안은 수수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특히 준영의 어머니는 앉아있는 동안 수진과 그녀의 가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준영의 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고 수진을 위아래로 흘낏 보더니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긴장을 풀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수진입니다. 듣기론 우리 준영을 사위로 반대했다면서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신중히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수진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 아들을 반대할 수 있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이제 수석 디자이너라면서요? 정희는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날선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라고 디자이너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준영이 할머니도 계시고 준영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만큼 매주 할머니를 찾아뵈어야 할 텐데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수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테니 이제 세아가라고 부르마. 세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우리 아들보다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부리지는 않겠지. 남자는 집에서 어떻게 내조하느냐에 따라 기가 사는 법이니까. 잘 생각해봐.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벌써부터 말대꾸하려고 하네. 요즘 애들은 꼭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더라. 시집 와서 조금은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요, 여보? 준영은 어머니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착해서 탈이야. 여자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이래가지고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니? 엄마 입장에선 정말 속 터져. 세아가, 준영이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 난 여태 그렇게 키웠어. 그런데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요. 일단 근처 원룸이라도 구해볼까 해요. 준영이 본인 어머니가 말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원룸. 신혼 살림을 다 들여놓을 수 있겠어? 민호가 옆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던 집을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우리는 어차피 전원생활 하고 싶어 했잖아. 그 말에 준영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준영이가 아직 부모 슬하에서 좀 더 배울 것도 많은데 이참에 수진도 들어와서 우리 집 가풍을 배우면 좋을 듯 싶네요. 수진은 어떻게 생각하니? 수지는 난감하다는 듯이 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준영 씨와 상의를 좀 더 해볼게요. 뭘 더 상의해. 그냥 집에 들어오면 되지. 엄마 그만. 수진이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긴 뭐래. 그냥 들어와. 수지는 준영과 나중에 얘기하자고 눈맞춤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고 정희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정희는 딸의 결혼을 허락했던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진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걱정과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 이 결혼해야겠니? 오늘 봤잖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엄마는 네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지 너무 뻔히 보여. 네가 상처받을까 봐 정말 두렵다.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분들이 쉽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준영 씨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언젠가 시어머니 마음도 풀리겠지. 나 준영 씨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마음속의 걱정은 여전했지만 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가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엄마도 더 이상 막지 않을게. 다만 하나만 기억해. 언제든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야. 다음 날 준영은 새벽같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정희가 문을 열자 고개를 깊이 숙인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잠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자마자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제 부모님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급하고 거친 성격이라 수진 씨와 가족분들께 불편을 끼쳤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수진 씨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제 어머니를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수진 씨가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수진이가 고생하는 거야. 어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 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와서 사과하고 다짐해주는 걸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네. 수진이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믿어볼게. 그 점만 잊지 말고 끝까지 지켜줘.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영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준영이 어머니를 설득해 수진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준영의 모은 돈으로는 원룸조차 얻기 힘들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정희와 민호는 오히려 반갑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전원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딸 부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새 집처럼 깔끔하게 변신해 이제 수진과 준영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당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로운 일상이었죠. 수진의 결혼 후 정희는 딸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당연히 친정에 들를 줄 알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수진은 친정에 오지 않았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언제 한번 친정에 와. 얼굴 잊어먹겠다. 엄마, 제가 자주 친정에 오는 건 시댁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쓰셔서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시댁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 걱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는 이해한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정희는 부드럽게 딸을 다독였습니다. 박정희는 남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를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성껏 키운 텃밭의 채소들로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며 차 한 잔을 즐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니까 참 좋지 않아? 네, 참 좋아요. 복잡한 도심을 떠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정희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지만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애를 2명 낳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땐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한적하게 지내다 보니 자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습니다. 왜 수진이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 안 나? 상견례 때 그 난리법석을 2번 겪고 싶어? 그러네요. 근데 수진이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아서 연락도 드문드문한 게 너무 아쉬워요. 가끔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남편은 그런 정희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 수진이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시댁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면 딸도 더 힘을 낼 거야.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애 키울 땐 그리 힘들다 싶었는데 이제 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나 봐요. 그땐 힘들어서 미처 못 느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차도 마시며 지낼 수 있는 건 그 시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어? 남편은 정희를 달래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녀는 딸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속으로 기도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생활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가 잦아졌습니다. 서울 병원까지 가는 일이 점점 큰 부담이 되었죠. 처음에는 딸 수진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네 집에서 잠시 지내면 어떨까요? 병원도 가깝고 당신도 덜 힘들 거예요. 갑자기 가면 애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남편의 걱정스러운 말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웬일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빠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그래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하는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너무 갑작스럽지? 엄마, 아빠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런 말씀을 왜 이제 하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방 준비할 테니 오세요. 수진의 다정한 대답에 정희는 안도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와 민호는 짐을 간단히 정리해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수진의 집은 깔끔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을 본 순간 정희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웃음 뒤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딸의 모습에서 그동안의 고단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야 하는 거야. 아빠, 정말 괜찮아요. 준영 씨도 잘 있어요. 오히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바빴을 뿐이에요. 그때 김서방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요? 김서방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스쳤습니다. 방은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그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지만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며 금세 밖으로 나가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김서방, 잠깐 앉아서 차라도 같이 마시지? 정희가 권했지만 김서방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가게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따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김서방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본 정희는 속으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정희를 눈치채고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쉬고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괜히 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 딸도, 사위도 다 좋아하잖아요. 당신 건강부터 신경 써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야윈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딸의 속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더 따뜻하게 챙겨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도록 제대로 챙겨 먹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두 주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수진의 집에서 지내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병원 치료가 없는 날이면 세 사람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본가에 간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수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고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으로 갔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뜸하니?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보러 와야 하는 거 아냐? 준영이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니까.
자주 얼굴 보여드려야지. 그런데 아직 소식 없냐? 설마 요즘 젊은 부부가 뭐 딩크족인지 뭔지 그런 거 아니지?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아빠도 편찮으셔서 좀처럼 시간을 못 냈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마 네가 안 갖자고 우기는 건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자기만 생각해서 탈이야. 어쩜 이리 이기적인지. 아니에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찾아뵐게요. 수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부엌문 쪽에서 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 전하셨어? 네. 손주 소식 없냐고 하시네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네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괜찮아요.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정희는 딸의 얇아진 어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수진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밤중에 정희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던 그때 복도 끝 수진이네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딸과 준영이가 싸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네가 나랑 상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 내 생각은 안 해. 그럼 아빠가 아픈데 나 몰라라 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왜 맨날 시댁으로 가는데? 또 피하지. 나만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정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딸의 방 쪽으로 한 걸음 내딛다가 멈칫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자신이 끼어드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죠.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방 안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다가 낮아지기를 반복했어요. 물을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전자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로도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지울 수 없었어요. 정희는 물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수지는 현관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다니. 아이고, 네가 와야 말이지.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정희와 민호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시댁엔 통 안 오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사돈이 계셨구나. 며느리가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시댁은 나 몰라라 하는 거니? 내가 너만 할 때는 감히 이러지 못했어?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온종일 눈물 삼켰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원.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야. 나도 그렇게 살았고. 어머, 안사돈?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 자주 못 찾아뵌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은 무슨 친정 식구 챙기느라 시댁은 뒷전이란 소리지? 수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희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사돈, 저희가 잠시 신세 지는 게 폐가 됐다면 죄송해요. 준영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준영의 어머니는 정희의 말을 듣지 않고 수진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내가 그렇게 친정 부모만 챙기고 싶으면 차라리 거기 가서 살지 그래? 우리 준영이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면서 본가까지 들락날락하는데 넌 네 부모만 챙기고. 수진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희가 딸을 감싸며 말했어요. 안사돈, 저희도 준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니요? 사돈도 시집살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출가외인이란 말도 모르시나? 시댁이 먼저고 친정은? 그 다음이란 걸 왜 이렇게들 모르는지.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민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막으려 일어났습니다. 안사돈, 이렇게 먼 길 오셨는데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나요? 준영의 어머니는 돌아서며 쏘아붙였죠. 그날 저녁 수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영 씨, 오늘 어머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매일 시댁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친정 부모님만 챙긴다고 했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는 출가외인이라고 들먹이시는 거예요? 준영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아,
그만하자. 피곤해. 그리고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네가 좀 더 노력해보면 게 어때? 노력은 무슨 노력?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서운한 말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침밥도 안 챙겨준다고, 카페 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그만큼 준영 씨가 소중한 아들이라고. 근데 그때마다 준영 씨는 뭐 했어요?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러신이라고 말하면서 이해하라고 하고 넘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서 잠시 지내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매일같이 퇴근하고 본가로 갈 정도로 집에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라는 것도 잊었어요? 그래, 불편해. 네 부모님이 주신 집인 거 잊은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너는 그렇게 우리 엄마 비위 맞추는 게 힘들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며느리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넌 매번 토라지고 이제는 아예 발길도 끊고.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아들, 우리 준영 손주 타령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준영 씨를 위한 거였겠죠. 그리고 당신 집안을 위한 거겠죠. 맨날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내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아? 또 시작이야. 이제 지겹지도 않아? 같은 말만 해서? 준영은 더 이상 수진과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영 씨, 제발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해봐요. 수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영은 짜증 섞인 동작으로 팔을 빼내려다 실수로 수진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감쌌어요. 준영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놀란 듯 굳어 있었습니다. 나 엄마한테 가 있을게.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정희는 재빨리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는 아까부터의 소란에 잠을 설쳤는지 피곤해 보인 얼굴로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보, 수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정인 민호를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과 수진 사이의 다툼부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수진의 뺨을 때리게 된 일까지 모두 말이죠. 뭐라고? 당장 가봐야 하질 않나? 진정하세요. 지금 가봤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준영이가 본가로 갔다고 했으니 내일 제가 직접 가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준영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어요. 아침 준비로 분주한 카페 안에서 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준영아, 장모님,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당분간은 집에서 생각 좀 해야겠어요. 준영의 냉담한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기다리고 있던 민호에게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우리가 있는 한 저 아이들은 계속 싸울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요.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전원주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매일 전화기를 붙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차마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난 후 수진과 준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딸이 아파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수진이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다려주자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너희가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이토록 마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정희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수지는 그대로 정희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미안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어요. 괜찮아. 정희는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딸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나와 이 광경을 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한밤중까지 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집으로 돌아간 준영은 어머니 말만 듣고 수진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은 계속 일하는 수진을 못마땅해 하시며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은 안중에도 없다며 매번 잔소리를 하셨고 준영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희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친정에서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거운 마음을 숨기려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어요. 어느 날 딸은 정희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상담실에서 정인 안사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돈,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시집 왔다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 필요가 있었나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라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제 딸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디자이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여성이에요. 전 제 딸이 행복하길 바라며 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네요. 오늘로 이 불행한 관계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우리 수진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했는지 알아? 안사돈 말만 듣고 수진이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않았지. 가족을 지킨다면서 정작 곁에 있던 아내는 외롭게 내버려뒀잖아. 이러려고 내가 결혼 허락한 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겠군.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은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했고 민호의 치료를 위해 모두 서울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은 처음에는 밤마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등산도 다니고 퇴근 후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딸이 점점 결혼 전에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침마다 병원에 가는 남편을 배웅하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딸을 맞이하는 일상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했지만 점차 수진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파리지사로 발령받았어. 딸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창문을 타고 들어온 봄바람이 매화꽃 한 송이를 데려와 창가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해낼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희는 오늘도 딸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과 가족, 그리고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